근데 그 베트남에서 그 한국과 그 베트남이 지금 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한국에도 우리가 보면 친일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베트남도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배후에 배후에 충분히 일본 극우 세력들 그리고 중공 세력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뭐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제가 국제 정세를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현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펼치면서 베트남을 신남방 정책의 어떤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삼성, 뭐 LG, 포스코 등 각종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현재는 1만 개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 투자 1위 기업 1위, 투자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불안감을 느꼈던 것은 이 일본 극우 세력들과 중공 세력들입니다.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이 제가 동남아를 쭉 다녀보면은 그 삼국지를 연상하게 되거든요. 삼국지.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이 동남아에서 어떤 뭐 경제가 됐던 또는 각종 뭐 이권이 됐던 또 뭐 정치적 입장이 됐든 간에 패권 전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패권 경쟁. 이것을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도 느꼈고 태국에 가서도 느꼈고 또 뭐 각종 뭐 베트남은 물론이고요. 각종 국가에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과 뭐 삼성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 교민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게 어떤 그 베트남 정부의 초기 대응에 미숙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언급을 합니다. 미숙한 측면이 있었어요. 미리 통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회항이 되는 사태. 또 미리 보고 안 하고 나서 미리 통보 안 하고 나서 우리가 격리돼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그 베트남 전통 빵 이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막 감정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감정. 예? 민족 감정을 건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국기를 코로나로 이렇게 만들면서 또 한국인들의 감정을 건들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월호라든지 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한국인들의 감정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일반 베트남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배후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계속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아주 계속 그 방송을 계속 내보내요. 계속 내보냅니다. 아주 새롭게 계속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세뇌가 될 정도예요. 세뇌가 될 정도. 저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통 빵의 문제 그거 한국 개인의 말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 국민이 태극기를 건들고 세월호라는 한국의 아픔 또 한국의 아픔인 위안부를 건들겠습니까? 이거는요 이 베트남의 그런 기사를 이제 이거 제가 한번 보세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일본인 또는 우리가 또는 베트남 기자들 중에서도 좀 뭔가 일본의 극우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배우의 이런 사람들 또는 친중 세력들 이러한 부분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었다. 이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한국인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거 내가 중재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막 저놈이 한국 놈이냐, 저놈이 뭐 베트남 사람이냐 막 욕을 하고 지금 있어요, 사람이. 한국인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선동되어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선동되어진 거예요. 제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이 동남아에서 한국이 그동안 노력해왔고 쌓아왔던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앞으로는 정부가 꼼짝 못하게 생긴 거예요. 왜? 국민 감정을 막 건드려낸 겁니다. 세월호, 그 다음에 뭐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 그리고 또 태극기 이런 걸 막 건드려대면서 나중에 정부가 신남방 정책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때려쳐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볼 건지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결국에는 지금도 나오죠. 뒤에서는 일본. 그렇죠? 일본이 있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거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도리어 만약에, 이거 만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일본의 구부 세력과 중공 세력이 이것을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라면 우리는 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역으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가 아주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민간 차원에서도 아주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베트남 전통 빵을 가지고 태극기, 세월호,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를 건든다?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가 어때요? 한국과 베트남 사람들이 마치 베트남에 혐한이 있는 것처럼 혐오한다라는 거예요. 혐오. 뭐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혐일 분위기, 그게 혐한이고 혐일이고 이런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바이러스 문제를 가지고 결국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현배, 한국인들이 베트남을 혐오스럽게 만들게끔. 네? 제가 베트남에서 활동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거 제가 지적을 합니다. 네? 제가 많이 내가 베트남에서 망하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이런 거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막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은 한국과 베트남이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리고 음모를 꾸미지 말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둘러싸여갖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거기서 고립돼 죽습니다. 구한말 생각해보세요. 구한말. 서구 열강들과 이 제국주의 속의 틈바구니 속에서 고종 황제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현실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신북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해외로 우리의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이때 갑자기 미숙한 베트남 정부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외교적으로 풀어야죠. 외교적으로 풀고 이거는 분명한 사과를 받고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부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빵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태극기라든지 세월호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들 이런 것까지 개입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국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익.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국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를 마녀 사냥하는 것도 저는 이상해요. 아니 왜 저를 마녀 사냥을 할까? 야 이게 지금 뭔가 자기들이 선동하고 있었던 목표가 걸린 거예요. 걸렸기 때문에 저를 지금 마녀 사냥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 공무원 출신이고 전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익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얘기뿐만 아니라 네이버하고 다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한국과 베트남 이간질 세력이 누구인가? 이 배후 세력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냉정해야 돼요. 냉정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냉정하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가가 정말 정성을 들이고 또 많은 기업과 국민들이 정성을 들여서 해왔던 대한민국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